아침마당 3부에는 하모니 물리치료 클리닉의 이준학 원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주 만에 또 뵙네요. 예, 저 두 번째 출연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출연하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네. 뭐 잘 진행해 주셔서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방송을 직접 들은 분들한테 제가 많은 그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모두 다 만족해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예. 워낙 물리치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다가 네. 개념을 정확히 알려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반기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머리서부터 시작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두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두통 딱 정확히 정의하자면 어떤 건가요? 두통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해서요. 목의 윗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머리 부분에서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네, 어떤 통증이든지 머리 네. 윗부분에 느껴지는 통증이요. 맞습니다. 예, 두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봐서 두통을 가지고 있을 만한 분들의 특징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네. 그분들의 특징은 벌써 자세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지나치게 목이 짧거나 네. 또는 얼굴이 이 목에 비해서 앞으로 많이 나온 형태 아, 이런 분들이 주로 두통을 호소하십니다. 네. 목이 짧으신 분들도 그러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통에 있는 분들은 주로 직업병과 이제 관련이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얼터레이션 일을 갖다가 뭐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아, 예. 또 뭐 스시맨 일을 하신 분들, 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북이 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장님. 예, 맞나요? 거북이 목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자라목이라고도. 네. 이 목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면 어른뿐만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 컴퓨터,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네. 중학생 남자아이 하나를 치료했어요. 네. 그 아이의 부모께서 이 척추가 이제 S자 형태로 휘고 네. 어깨 높이가 불균형하다고 걱정돼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검사를 해본 결과 아직 뭐 굳어진 상태는 아니고 네. 충분히 조금만 자세를 곧게 유지하고 또 간단한 스트레치와 근력 운동을 하면은 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아이를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바로 잡아서 돌려보내고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운동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네, 부모님들께서 잘 보시다가 아이들 자세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아이의 경우는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네. 학교에서 검사 결과를 가정 통지를 해 보낸 거를 보고 부모님이 아주 놀랐어요. 네, 큰 어떻게 걱정을 했. 보내왔던가요? 이제 아이가 이제 척추가 휘었다고 네. 이제 스콜리오시스라고 하는데 휘어 있고 한쪽 어깨가 심하게 올라간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 혹시 아이가 계속 이렇게 잘못된 형태로 성장할까봐 너무 놀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한테 데려갔더니 그 전문가가 만족스럽게 이제 정보도 제대로 안 주고 또 치료도 잘 안 해줘서 저한테 데려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해본 결과 곧 쉽게 교정될 수 있는 문제니까. 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또 교정하는 방법에 설명했고 또 그다음에 집에서 부모님이 도와서 네. 또 본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교정 방법을 알려줬더니 이제 만족해서 가셨습니다. 네, 아이 잘 따라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두통도 종류가 있을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두통의 종류를 간단히 요약해 주신다면요. 예, 두통의 종류는 두통을 치료하는 전문 그룹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정의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인터내셔널 헤데이크 소사이어리라는 그러니까 세계 두통 협회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네. 내리는 정의를 이제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통에는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이 있습니다. 1차성 두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긴장성 또는 근육 경련성 두통이고 두 번째는 경추에서 시작하는 경추 발발성 두통. 네. 세 번째는 이제 머리의 한쪽 또는 양쪽에 나타나는 편두통.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차성 두통이라는 것은 특별한 원인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 네. 원인은 뭐 체온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감염으로 인한 두통의 발병을 이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감기로 인한 두통 같은 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그거는 2차성 두통이죠. 네. 그러면 몸이 좀 열이 났을 때 나오는 예. 두통 이런 건 맞습니다. 2차성이라고 하셨는데 자, 첫 번째 그 긴장성과 근육 경련성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 자주 나타날까요? 자, 이제 긴장성 또는 근육 경련성 두통은 목과 이 어깨 부분에 근육이 지나치게 강하게 수축한 상태를 오래 유지해서 네. 텐션이 이제 그 목 주위의 혈관이나 신경 섬유를 누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세도 이제 비틀어지게 되고 항상 불편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에 자극을 줘서 머리에서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주로 작업생활 오래 하시고 또 컴퓨터나 이제 앉아서 하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네. 이 문제가 많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니까 자세가 지나치게 앞으로 숙여 있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로는 경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목과 연관이 돼 있나요? 맞습니다. 자, 경추라는 것은 목을 받쳐주는 척추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경추에는 7개의 뼈가 척추뼈가 이제 존재하고 이 7개의 뼈는 바로 두개골의 아랫부분부터 흉추의 위에 부분까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요. 네. 그런데 이 경추의 위에 부분 1, 2, 3번에서 주로 두통이 이제 유발됩니다. 아. 그 이유는 경추가 위치를 비정상적으로 이탈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경사도가 비정상적으로 비틀린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경추에서 나오는 경추 신경이 눌리게 되죠.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통이 머리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두통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원장님 이 편두통 마이그레인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집요해요. 예. 이건 어떤 건가요? 자, 편두통의 특징은 머리의 한쪽 또는 양쪽에서 쑤시는 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편두통은 보통 이제 메스꺼움이라든가 구토 또는 빛, 소음 등에 아주 민감하게 네. 작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골고루 나타날 수 있을까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자, 편두통도 위에 두 가지 형태의 두통과 이제 아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자세가 불안한 분 네. 또는 경추에 문제가 있는 분, 근육이 좌우로 밸런스가 깨진 부분. 아. 예를 들어서 근육은 우리가 척추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비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근력이 양쪽 좌측과 우측의 근력의 차이가 10% 이상 나게 되면은 약한 쪽으로 우리 척추가 약한 쪽에서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척추가 비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통이 네. 이제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두통은 대부분 자세, 또 몸의 균형, 요게 불안할 경우에 많이 동반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두통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게 연결돼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네요. 예, 맞습니다. 두통을 앓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호소하는 게 나는 머리에 암이 있나 봐. 나는 머리에 종양이 있나 봐. 네. 머리 혈관이 터졌나 봐. 이렇게 걱정하고 오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은 처음 오시자마자 목과 어깨부터 치료를 시작합니다. 네. 저는 단연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면 보통 첫 번째 치료 20분만 하더라도 통증이 50% 정도 이제 가라앉습니다. 환자분이 느끼시나요? 맞습니다. 네. 자, 원장님, 우리 두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두통 치료를 위해서 물리 치료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네. 앞서 제가 설명한 이제 긴장성 또는 근육 경련성 두통 또
경추에서 발생하는 경추성 두통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물리치료로 네.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왜 적용하냐면은 일단 그 근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네. 이 근막과 주변의 결체 조직들이 엉겨 붙으면은 이제 통증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사지 이제 우리가 마이오파시아 릴리지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 마사지를 통해서 근막 주위에 엉겨 붙은 조직들을 불필요한 조직들을 정리를 해주면은 네. 두통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어떤 한쪽 짧은 쪽의 근육이 지나치게 강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스트레치를 통해서 이 근육을 길게 늘려뜨리고 네.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늘려진 근육, 길게 유지된 근육은 너무 약합니다. 네. 따라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근력 운동을 해서 앞뒤 좌우의 근육들을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비틀어진 관절이 있다면 관절을 적절히 사이를 벌려주고 위치를 정상 위치로 돌려놔서 네. 이제 근본적인 두통의 원인을 치료하고요. 또 자세가 잘못된 분들은 직접 거울 앞에 세워서 본인의 자세를 보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동원해서 자세를 이제 교정을 해주게 되죠. 이러면은 네. 두통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물리치료를 통해서 영구적인 두통 치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영구적인 두통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감히 100% 가능하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물리치료는 치료를 받는 환자와 치료하는 치료사가 한 팀이 돼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두통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때는 퇴원시킬 때는 분명히 혼자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네. 지식과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네. 그럼 그거를 본인이 지속적으로 잘 시행했다면은 영구적인 해소도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환자 하기 나름이네요. 맞습니다.